안녕하세요. 송재빈의 재난이야기 송재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5월 30일 헝가리 다누브강에서 있었던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몰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새벽 4시에 크루즈선과 여객선 접촉 사고에 의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여객선이. 이 사고로 불행히도 우리 한국인 33명 중 사망자 22명, 생존자 7명, 그다음에 실종자 4명이 발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먼저 그러면 여객선 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인재입니다. 사람이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운항 규칙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상이 좋지 않은데 출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도 인천항에 당일날 4월 16일날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항을 하게 되는 강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강행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밝혀지고 앞으로 사고를 대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복 또는 침수 사고가 있고 이번에 같이 충돌에 의한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초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 참사 전에도 선박 통행로 위험 수위 사고가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선박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통행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헝가리 시 단체에서 무시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관광 수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항 규정을 무시를 했습니다.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항로를 이탈해서 가고 시간의 촉박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지점의 특이한 지형과 악천후의 무리한 운행입니다.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강하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장의 태매한 부지, 도덕적 해이. 동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객선을 이렇게 들이받고 알고 인지하고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하는 이런 좀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크루즈선처럼 5,000톤이 넘다 보면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백 미터에서 1km 정도 재단 안전 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초 만에 물속에서 사라진 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앞 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선박회사, 그 다음에 여행사 그런 데서 지켜야 될 일은 대부분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마지막 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명조끼입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번 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 사고가 나면 대처법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서 사고 발생하는 큰 소리를 예측이나 비상벨을 누르고 비상벨이 좀 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화기로 진화하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 이게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자 밑에 선실에 보면 구명조끼가 있고 물속에서 지금 이게 사고 났을 때 착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보고 왜냐하면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착용해보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끼가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 보면은 유리가 자체가 강화유리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깨고 선박에서도 마찬가지 탈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지시에 따라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건, 사고 사례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사망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을 어떻게 내가 파악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죽느냐 사느냐. 이번 사고에서도 보셨듯이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는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지퍼로 되어 있고 가슴, 허리끈 조이고 목에 결착, 그 다음에 좌우로 몸에 당겨서 밀착하는 거. 가격도 뭐 인터넷에 보면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명 보안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실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입니다. 지퍼가 전부 다 이 가운데 있습니다. 지퍼 있고 벨트. 여기까지만 조이면 이거 안전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제대로만 착용하면 어떤 그 사고에서도 내가 스스로 풀지 않고는 이거 풀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대로만 착용하면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던지는 게 구명 보안입니다. 어디 그 하천이나 이런 데 고립되고 있을 때 저렇게 로프를 이용해서 던져서 구명 보안을 던져주고 이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995년 그 한신 대지진 때 그 묻히거나 갇힌 사람 중 95.7%가 스스로 구조를 내고 이웃과 공조해서 살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형 재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구조대 구급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력 공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현재 안전체험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곳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안전체험관에 가셔보면 그 해난사고, 순환사고, 육상에 일어나는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재난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첨단 시대 4차원 이렇게 첨단 기계가 발달하고 그래도 결국은 사람이 모든 그 기계를 조작하고 컴퓨터를 조작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스스로 그 재난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여객선 침몰 사고를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 있는 그 모든 원인, 운항 부지, 기상도 맞지 않는데 추락하는 것, 그 다음에 선장의 부주의, 태만 이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아도 단 한 가지 구명조끼 하나만 내가 제대로 구비하고 착용을 했다면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명조끼 하나라도 구비해서 안전한 물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송재민의 재난 얘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